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 오랜 시간 같이 있는데. 네. 지겨워 자꾸 똑같은 옷을 지금 입고 있어서. 그렇죠. 네. 이거 다음에는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준비해 오십시오. 소장이 있잖아요. 요즘에 막 리모델링, 막 재건축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데. 근데 과연 리모델링, 재건축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뼈대를 기둥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 차이에 있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새로 짓긴 하는데 기본적인 기둥이 되는 뼈대 부분들은 남겨놓죠. 그게 이제 리모델링이고 재건축은 모든 걸 싹 없애버린 다음에 새로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럼?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조합원한테 뭔가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보면 리모델링은 그 기둥을 놔두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증축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리모델링은 사실상으로는 증축이 좀 어렵죠. 가능하다 하더라도 뭐 한 층 정도 올려서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배분되는 1대1로 가고 나머지 여유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싹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분양이 있고 없음이 왜 그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은 바로 조합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기둥만 남겨놓고 새로 짓겠죠. 그러면 이때 조합원한테 가는 수익은 뭐가 있죠? 수익이 있을까요, 그게?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조합원한테는 여기서 발생하는 건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 지어야 되니까 건설사한테 이 건설 비용을 줘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만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분양분이 생기면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싹 허물고 새로 짓고 일반 분양분이 생기잖아요. 여유분. 그럼 이 여유분을 분양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이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으로 얻는 수익이 생기죠. 그럼 이 수익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나눠 가지게 되면서 일정 정도 건물을 짓는데 내야 할 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재건축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는 재건축을 하는 게 이 조합원들의 로망이죠. 그래야 내가 낼 돈도 줄어들고 사실 뼈대를 남겨놓고 한다는 거는 건물의 모양이나 뭐 이런 그런 게 크게 달라지기 어렵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하려면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와 시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기라는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규제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뚫고 원하는 시기까지 이거를 시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난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원들 중에 그래도 내가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올라가는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이 시점에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되죠. 가격이 올라갈 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데 그럼 가격이 내려갈 때는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안 좋죠. 특히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물건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들고 있으면 훨씬 더 큰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시행이라는 거는 조합원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거나 손해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조합원이 동의를 해야 사업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은 가격에 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합원이. 그럼 이 사람은 여기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높은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미 이제 여기서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럼 떨어진 가격에 새 아파트를 지어봤자 네.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원 분양가보다 네. 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일반 분양을 하는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양이 팔리겠냐 이거죠. 안 팔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미분양이 나게 되면 조합원의 수익에 완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수익도 없고 분담금은 분담금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조합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그냥 질질질질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라는 주택은 사실 여기에 살기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물건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적을 거란 말이에요. 전세금도 싸질 테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도 불안하고 생활 환경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새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는 이 주거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에 막 일기 신도시나 이런 서울 집들이 리모델링 한다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그렇던데 네. 그게 꼭 좋은 결말을 맺을 보장은 없는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네. 아니면 시행할 수 있는 단계들이 되면 사실 호재거리가 되는 건 네.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완전하게 사업이 잘 진행돼가지고 네. 무조건 새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소장님 보통 이런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딱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사실 그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거는 네. 정부에서 이 시간 안에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설사에서 이 시간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의 의견이 또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조합원들이 본인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일찍 들어간 사람들, 네. 낮은 가격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별로 안 나더라도 이 사람은 가격 오른 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냥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높은 가격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반 분양분 분양가나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내가 추가 부담금이 얼마만큼 낼 것이냐. 근데 추가 부담금 없이 그냥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 추가 부담금 내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 상승장에 또 만약에 매매한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이미 가격이 떨어져서 기분도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잡혔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게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역시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이클을 이게 특히 더 많이 타는 물건이거든요. 올라갈 때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이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많이 떨어지는 물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클 내에서 분위기 좋을 때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는데 이걸 또 모르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래도 수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시간이 딜레이되고 더 짧아지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관건은 투자하거나 이럴 때 이게 사이클 안에서 사이클 올라가는 시기에 사업이 완성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말씀을 들으니까 초보자인 저는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물건이면 확실하죠. 이런 물건도 사실 싼 가격에 바닥권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올 수도 있는 좋은 투자 물건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렇군요. 소장님 덕분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주의할 점까지 또 네. 알게 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네. 살짝 기대 안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거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사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사이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막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법적인 거,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분보다는 네.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리모델링 재건축 또한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이 또 크게 작용한다는 걸 또 네.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제가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부동산 물건은 이 사이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그 사이클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어떤 부동산 물건이든 사이클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그 사이클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이클 공부를 얼른 해야겠다는 생각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듭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